안녕하세요. 오늘 2030 생활백서 라디오에서는요, 일상 속 범죄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최근 이거 사기 아니야? 하며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실천 예방 팁을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너는 그냥 꿈만 꾸면 돼. 점점 커지는 silence. You know it. 아득히 너를 이끈 소리. 원하면 끄덕여봐. 너는 깨어날 수 없을 거야.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all that. 너의 모든 것을 원해 and some more. Give me the X, give me the O, give me the L-O-V-E. 너라면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Give me the max, give me the top, give me the good energy. 모조리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Hey, XOXD. Yeah. Play. 더 못하게 더 착하게 더는 sing. 노래 따라와 날 찾아내봐. Feels like this 너는 없지. Watch out 괜히 다치지. 너는 깨어날 수 없을걸. 깨어나지 마. 순진한 건 됐으니. Yeah, yeah.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all that. 너의 모든 것을 원해 and some more. Let's go. Give me the X, give me the O, give me the L-O-V-E. 너라면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I want it all. Give me the max, give me the top, give me the good energy. 모조리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Hey, XOXD. When lights stop signs, 넌 어때 날 믿니?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hen lights stop signs, 난 너의 모든 걸 꿈을 깨달아도 가져야겠어. Give me the X, give me the O, give me the L-O-V-E. 너라면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I want it all. Give me the max, give me the top, give me the good energy. 모조리 다 I want it all. XOXD. I want it all. Hey, XOXD. 안녕하세요. 저는 2030 생활백서 챈디가 아닌 콩디. 저는 진짜 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죠? 아니 이 아우. 콩디 말고 챈디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의 타이틀을 또 뺏으시려고. 아니 뺏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챈디를 바라보니까 챈디가 나왔어요. 말이 그렇게 헛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요. 챈디 준비됐나요? 네, 저 준비됐죠. 뭐 떨어뜨리신?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밑에 살짝 봤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앞에서 최근에 저희가 좀 스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때도 범죄 예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범죄 예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범죄가 일단 너무 무서워요, 요즘에. 왜냐면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사회적인 문제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막 길 가다가도 괜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맞아요. 혼자 저는 또 MBTI가 N이잖아요. 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진짜 요즘에도 가끔 길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주위 사주 경계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들어서 챈지 씨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네. 근데 또 챈디 씨랑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에요? 약간 조금
그래도 괜찮아. 아까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 아, 걱정하지 마라. 되게, 너무 걱정이 많아.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약간 뭘 또 사서 또 걱정해. 아, 약간 이런 예, 예. 사람들이 또 제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완전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 주제를 가져와 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범죄는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범죄를 소개한다고 말하니까 조금 웃긴 것 같은데요. 조금 웃게. 그래서 범죄를 네. 약간 소개, 이런 범죄가 있다 소개? 소개를 하자면 보이스피싱 먼저 제가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저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 보이스와 개인정보 탈취, 피싱을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네.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서 이제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그런 나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흔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당할 뻔 해가지고 정말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범죄 유형 중 하나예요. 보통 2030 세대도 요즘에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더 많이 당하다가 그렇죠. 이제는 저희 세대까지 좀 피해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대 씨 혹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정말 많을 것 같잖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의료계 종사자분께서 5억 원 정도를 편취당하셨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된다고 치면은 완전 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20, 30대 피해자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요. 20, 30대가 는다는 건 우리 그 피싱하는 분들이 이게 말 솜씨가 아주 좋은가 봐요. 옛날에는 아주 아나운서 뺨치시는 그런 와우. 그 옛날에 혹시 이거 좀 사담이긴 한데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인 보이스피싱을 따라했던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알죠.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 되게 저런 걸 바보같이 누가 속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기술도 발전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약간 기술자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맞아요. 이게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영화에서도 보면 웃기지 마세요. 우리 왜 영화에서도 보면 그 범죄 영화 많잖아요. 거기서 막 어떤 학교 같은 건물에 사람들 막 가둬놓고 너 일 안 하니? 이러면서 범죄자 양성학교 같은 느낌인가요? 양성학교 요즘도 약간 똑똑해야지 이제 범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인재들이 이제 다 범죄로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보이스피싱에도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유형 몰라요.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기관 사칭형입니다. 네, 가장 흔한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다. 나 검찰 직원인데, 저 은행 직원인데요. 심지어 약간 금융감독원까지 속여서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기관 사칭형 범죄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기관을 좀 사칭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경찰이다, 검찰이다 하면 무섭잖아요, 되게. 제 지인 중에도 최근에 저보다 언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속았대요. 자기가 뭘 잘못 저지른 줄 알고 고소당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솔직하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진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0.0001%의 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계좌에 저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런 사례를 오.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왜 들어오지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의심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수사를 위해 안전하게 돈을 옮겨야 된다 라면서 이체 유도를 하는 게 바로 기관 사칭형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출 사기형입니다. 이거는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이 당하는 그런 수법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기존 대출을 네. 그러니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오히려 불법 대출을 좀 떠넘기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네. 보통 대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올바른 대출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관도 있을 것인데 저도 대출 전화를 그 막 070, 뭐 02 네. 이렇게 해서 막 받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기 유형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신저 피싱형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의 카톡 계정을 깨톡 계정을 해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휴대폰이 고장났다 하면서 송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와, 저 이거 저희 엄마가 응. 예전에 당했던 건데요. 정말요? 네,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뭐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야 되거든 이랬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엄마한테 문자가 네. 의심 없이 엄마 나 이거 좀 해주라 이런 문자가 왔대요. 제 번호로. 어머. 대박이죠. 정말요? 저를 사칭해서 그렇게 왔는데 엄마는 약간 네네.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얘가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막 핸드폰으로 원격 어플 이런 걸 깔아가지고 조종하고 은행 어플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인증서 때문에 문제는 안 네네. 되었지만 그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시고 핸드폰도 바꾸시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으시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 발급받으시고 아예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그건, 발급이 그냥, 안 되니까 민증. 민증만 다시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사기당한 분은 주민번호가 다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네. 큰 이제 피해를 당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주민번호가 노출됐다 하면 다시 발급받는다고 해요. 저도 이거 주민번호가 최근에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우와. 이게 사기당한 분들에 한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집에 와서. 그래서 아무튼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챈디 씨 번호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챈디 씨는 번호를 안 바꾸셨어요? 저는 안 바꿨죠. 음. 그런데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는 와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네. 챈디 씨와 같은 그런 문자가 온 적이 있거든요. 다른 번호로. 다른 이제 번호로. 액정이 깨져 아빠 나 콩디인데 액정이 깨졌는데 이쪽 번호로 연락 줘. 전 번호로 연락 주지 마.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무시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뭔 일이요? 무시야 싹 다 무시하고 네. 번호 바꿨어? 바꿨으면 제가 어떻게 현 번호로 지금 바뀌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 사기 수법이다. 네. 이게 부모님 세대 때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근데 이거를 속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모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유행에 대해서. 근데 왜 속을까? 보이스피싱 심리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허술한 수법에 왜 속을까?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스마트해져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심리 이유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공포심. 공포. 제 지인이 느낀 것처럼 검찰이다, 경찰이다 그렇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겁부터 먹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경찰이 나한테? 공공기관이 약간. 주는 그 압박감이랑 권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지레 겁을 네. 먹죠.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이요? 네, 당장 대출일자를 줄일 수 있다. 당장 이것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은 만약에 상황이 내가 엄청 어렵거나 어렵지 않아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달콤한 유혹에 좀 넘어가기 쉽네요. 네. 이제 내 인생 드디어 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들이. 그쵸. 세 너무 번째는, 공감이 되니까.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신뢰거든요. 신뢰요. 네. 지인의 프로필이나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의심하기 좀 어렵죠. 요즘에 AI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AI도 보이스 네. 피싱으로 발전이 막 됩니다. 봤어요. 영상들이 엄청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목소리랑 비슷하면 진짜 얘인가? 그리고 너 의심하는 거야? 나라니까? 너 나 몰라?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있죠.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심리적 이유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어떤 거에 가장 혹할 것 같으세요? 저는 지인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신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플랫폼에서 봤던 영상은 막 울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목소리나 뭐 여자분들이 우는 소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말을 하면 발음도 뭉개지고 그쵸.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긴박한 상황을 조성을 하다 보면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닉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믿어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람 심리를 악용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좀 빠른 결정을 좀 유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챈디야 빨리 빨리 이렇게 와, 하면 꽁디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좀 속게 되잖아요. 시간을 안 주죠.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좀 절차를 좀 피하게 하는 그런 수법 때문에 좀 많이들 속으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속지. 라는 그런 거만한 생각은 제일 위험합니다. 잠시 누구든지 접어두시고 네. 한 번쯤은 당황하면 속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일단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멸종위기의 사랑 이찬혁 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God mercy on this ground Did you hear that? You heard it? What's the sound? Back in the da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Back in the day 우리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yeah. Yeah.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Stop Stop letting this world break
네, 노래가 아주 유쾌하고 신나네요. 우리 신나는 이 분위기를 받들어서 이제 예방법 한번 대처법 저 한번. 너무 궁금했는데 안 알려주고 네. 넘어가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알면 쉽고 기본이 충실해야 모든 것이 탄탄대로라고 하잖아요.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어떤 것이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모르는 번호는 항상 의심해라. 저는 010으로 오는 것도 의심하고 안 받거든요. 네. 아, 맞아요. 만약에- 요즘에는 010으로도 막 스팸 전화가 와요. 맞아요. 바쁘면 그러니까 급한 일이면 2번은 해요. 2번째는 받아줍니다. 음. 아, 이 사람이 급하구나. 아니면은 보통은요. 010으로 오기 전에 그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통 분들은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통화 가능할까요? 되게 모르는 예의 있으신 분들 많이 사람들은- 만나셨네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농담이고 네. 저는 이제 010으로 오는 걸 피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좀 먼저 드리긴 하는데, 근데 특히 070, 특히 해외 번호, 해외 번호요? 번호로도 참 잘 옵니다. 저도. 그리고 약간 서울 청사 발신 같은 번호는 좀 조심하는 게 청사 좋습니다. 발신 번호가 혹시 뭐 어떤 걸까요? 서울 청사 발신은 약간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 번호? 아니 031? 아닌데? 정확한 의의는요. 아, 제가 한번 찾아보자면 서울 청사.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부기관 번호를 사칭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나라에서 왜 구청이나 뭐 그런 데서 막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구청 번호다, 뭐 이런 번호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요즘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전화가 오면은 성북구청 전화번호 하면서 내가 저장하지 않아도 뜨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런 것도 사칭할 수 그런 있잖아요. 느낌으로. 예. 그런 번호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지인 요청은 반드시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깨톡이나 뭐 문자로 돈 요구가 오면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웃기잖아요. 야, 너 영상통화 지금 걸어봐. 나 지금 안 돼. 아니, 걸어봐. 확인을 위해서 한번 걸어야겠어. 맞아요. 내가 돈도 빌려주는데 영상통화 그거 안 돼. 그쵸. 야, 너 돈 급해? 야, 영상통화 걸어. 맞아요.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족과 지인 간의 돈거래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네. 만약에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은행은 절대 땡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땡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땡이요? 네. 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돈을 절대 요구하진 않죠.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절대로 계좌에 돈을 옮겨라라고 하지 않는데요. 계좌에 돈을 함부로, 계좌번호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돈을 옮기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데요. 전화로 말이죠. 사실 웃겨요. 전화로 이 계좌에서 뭐 서울은행 계좌에서 뭐 땡땡은행 계좌로 지금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거 비대면으로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심스럽죠. 네. 그런데 막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막 옮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사기에 연루된다는데 빨리 돈을 옮겨서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중리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판단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절대로 옮겨라 지시를 하지 네. 않고요. 그리고 신고번호도 저장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332, 경찰청은 112죠. 그렇죠. 꼭 저장해 두시고요. 네. 만약에 의심 전화가 왔을 때 행동 요령은요. 바로 끊고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주변 핸드폰을 빌린다던가 아니면 공중전화 이용해서 대표 번호로 다시 꼭 확인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 송금했다면 30분 이내에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급 정지라는 게 혹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급 정지? 지급 정지라는 거는 송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30분 이내에 그 사람이 내 돈을 확인하거나 받지 않으면 지급 정지 요청이 가능해요. 아, 그 보낸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건가요? 네, 회수할 오.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네. 겪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잘못 송금을 했다가 은행에 정지 요청을 한 사례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분도 보이스피싱이었고요. 그때 수천이 좀 날아갈 뻔했죠. 날아갈 뻔했지만 지급 그래도 정지 요청을 했죠. 그 지급 네. 정지 요청을 함으로써 이제 안 날아갔네요. 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 바로 신고하고 네. 스미싱 문자 조심하고 요즘엔 AI 보이스 피싱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영상통화 요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일단 내가 얼굴을 보고 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옮기거나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어플도 있는데요. 시티즌 코난, 피싱 아웃 같은 보이스 피싱 탐지 어플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깔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네,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게 제일 많이 당하고 제일 많이 피해가 큰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은 꼭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범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우리 챈지 씨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것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요즘에. 네, 요즘에는 최근에 그 혹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나요? 아, 네. 일본에서 한국인 커플 중에 남자분이 여자분을 살해하고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잡힌 사건인데요. 그런 것들만 봐도 요즘에는 굉장히 연인들 간의 문제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서 그게 결국 뭐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정확히 좀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여성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성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뭐 굳이 뭐 남성이 가해자다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남자분 여자분 두 분 다 조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예방법들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콩디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좀 언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때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맞죠. 되지만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흔하게는 보통은 뭐 폭력 이런 단어에 뭐 때리고 막 뭐 물건을 던지거나 뭐 막 신체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통제를 하거나 막 감시를 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언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폭력도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80% 이상이 연애 초반부터 그러한 통제적 행동을 상대방으로부터 경험했다고 합니다. 통제적 행동이라는 게 막 너 누구랑 만나지 말아라. 너 이 짧은 치마 입지 말아라. 뭐 어디 가고 술자리에 가지 말아라. 이런 연인을 통제하려는 그런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섭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그럼 싹을 좀 잘라버려야겠네요. 맞아요. 아니다 싶으면 정말 런. 바로 런하는 게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이게 초반부터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끝까지 뭐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쭉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초반에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뭐 초반에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딱히 뭐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계속 만나다 보면 또 정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트 폭력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초기 신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통제적인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고 너무 나를 간섭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거 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초기 신호를 잘 캐치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 나가면서 법적인 도움을 구할 단계까지 가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은 나 혼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에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은 긴급 보호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현재는 막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예방법들이 있네요. 그 중에 법적인 예방이 참 발달됐다는 것에 대해 왜냐면 스마트워치도 있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락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인 만큼 더 범죄에 대한 예방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이런 사례들은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대폰 검사를 한다던가, 막 위치 추적을 한다던가, 지나친 간섭이 좀 반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뉴스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헤어진 후에도 헤어졌다는 걸 한쪽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지속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스토킹하고 심지어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막 살인 이런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선은 주변에 먼저 나의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조금 요청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끙끙 앓거나 뭐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더라도 조언을 좀 구하고 도움을 좀 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끄럽다고 숨기면 오히려 더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뭔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럼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워치나 뭐 주변 경찰분들 뭐 112 맞아요. 신고라든지 그런 정신 항상 좀 깨어있고 초반에 좀 문제 인지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인 맞아요. 최소 예방법인 이런 것 같네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예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2030 생활백서 청취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우리 챈디 씨가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 유형은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뒤를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
안녕 한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친구는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처음 만나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wait 나나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범죄 조직 일당이 첫 만남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런 의미에서 틀어드린 건 오늘 아니지만 아재 개그가 이거 아재 개그예요? 오늘 계획대로 착착 잘 되고 있네요. 아재 개그가. 네.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막 인터넷이 되게 발달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랑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조금 그런 신흥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유형이요? 네. 보이스피싱 비슷한. 아니 보이스피싱 비슷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막 매체나 새로- 플랫폼이 아.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유형의 범죄요. 중고 사기라고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옛날 구석기 시대나 그때처럼 물물교환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와우 이제 예전 그 습관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중고 사기 거래 들어보셨죠? 많이 중고 거래 많이 들어봤죠. 중고 거래도 해보셨죠? 저도 요즘에 해봤습니다. 그 야채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사기가 늘고 있는데 이것도 사기도 유형이 있는 게 판매자형과 구매자형 사기로 나눌 수 있어요. 판매하는 사람도 사기 칠 수 있고 구매하는 사람도 사기 칠 수 있죠. 구매하는 사람은 사기를 어떻게 쳐요? 그렇죠. 일단은 판매자형 사기를 보면은 네. 입금 후 잠적이 아. 가장 많죠. 판매자형은. 그래서 흔한 유형은 계좌이체만 요구하고 돈이 들어오면 잠적 해버린다. 진짜 이게- 싫어. 너무 싫어하는데 이게 판매자형의 사기입니다. 그리고 구매자형의 사기는요. 가짜 입금 확인서 제시입니다. 이게 위조된 인터넷 배킹 이체 내역 캡처를 보내면 입금 완료해요. 입금 완료했는데요. 라고 속이는 거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왜 숫자를 입력하잖아요. 돈을 그 금액을 입력하고 밑에 네. 메모 남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메모에다가 네. 이제 1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모에다가 이제 만약에 3만 원이면 3만 원을 3만 원 이렇게 적고 이제 돈은 1원만 보내는 맞아요. 그게 구매자형 사기입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본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 후 좀 물건을 전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이중으로 확인을 해야 사기를 안 당하고 또 피해를 안 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안전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은요.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을 유용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사기 유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런 어플 회사 자체에서 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부 링크나 개인 QR코드 이거는 절대 금지예요. 하면 안 절대. 되죠. 그리고 네. 계좌 전화번호 조회를 해볼 수 있으면 꼭 해보시고요. 검찰
이거는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사이트나 계좌번호 사기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요즘에 어플 내에서도 사기 이력 조회 가능 뭐 이런 걸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정말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직거래는 좀 무서워요, 사실. 직거래는 좀 네. 사람이 많은 데서 정말 네.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 직거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난 직장 다녀서 낮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주말을 좀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기기 있잖아요. 전자기기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 기능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전자기기를 사로 사기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너튜버의 한 그 분을 봤는데 그분이 그 태블릿 PC를 사셨대요. 그리고 사고 나서 귀찮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고로 산 거죠. 귀찮아서 한 달 뒤에 개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메인보드가 다 깨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근데 한 달 뒤에 와서 이거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고 그래서 그분도, 네. 답답해서 네. 정말 힘들다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기 유형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한 안타까운 달 내에 사례긴 고장날 수도 한데요. 있지만 네. 아예 그걸 몰랐을 거예요.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전자기기는 확인하시는 걸 꼭꼭 이제 추천을 그렇죠. 드립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하죠. 안 간단하죠. 약간 그 간단한 거를 귀찮아서 미루면은 이제 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전자기기는 맞아요. 특히 더 그리고 낮에 시간 안 되는데 주말에 나 놀아야 되는데 그냥 뭐 저녁에 맞아요. 구매하지 뭐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또 위험도 범죄에 연루될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중고 거래 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범죄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택배 도난 많이 당해보셨나요? 저는 택배 도난 굉장히 많이 당해봤는데 챈디 씨는 어떠세요? 방금 콩디가 말해준 그런 중고거래 사기 이런 것들이랑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 유형인 것 같아요. 저는 택배 도난 많이 당해보진 않았는데 모르는 택배가 저희 집에 많이 와요. 그렇게 오배송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 아파트 단톡방에 보면 택배를 막 누가 가져갔다, CCTV 돌려본다 이런 글들도 빈번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이 요즘 택배 도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오배송 된 거를 그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게끔 해야 되죠? 네, 저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그 기사님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안 건드리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네네.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쵸. 까보는 아시죠? 분들 네. 있는데 근데 그게 택배로 오면 당연히 내 택배겠지 하고 그냥 칼로 뜯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확인을 못하고 뜯는 거죠.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내 택배 아닌데 뭐야 물건? 이거 내가 필요했던 거잖아. 하고 맞아요. 뜯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택배가 아닌데 잘못 뜯어서 다시 포장을 해서 집 앞에 고스란히 놔두시는 분은 그런 도난 사고랑 관련이 없으신데 막 그런 물질적인 유혹에 혹해가지고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좋은 건데 내가 잘못 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집에 온 거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게 바로 도난 사고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택배가 왔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층에 많은 호수들이 있는 아파트시거나 뭐 원룸이시거나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져가는 분들도 절도. 맞아요. 그게 절도도 절도죠. 많은 네. 거거든요. 그렇게 내 집 앞에 오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나 209원인데 여기 201호에 택배 있네? 뭐 시켰지? 헉,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럭키비키잖아. 맞아요. 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예방을 어떻게 할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외부에서 침입이 조금 어렵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도난 사고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게
경비실에 요청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막 2층에 사는데 3층에 사는 분이 계단 올라가다가 이 택배 좀 좋아 보이는데 가져가야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습관이신 분들이 있어요. 도벽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의 집 앞에 있는 물건을 막 가져가시는데요. 일단은 택배를 내가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경비실이 없다. 그럼 무인 택배함이나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내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귀찮더라도 집 앞에 있는 거 바로바로 회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편의점 택배 이용하는 것도 네, 참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용해봤는데 예전에 도난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신고도 했는데 네. 그 건물에 CCTV가 없어가지고 아쉽게 안쪽에 그래서 안타까웠던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심지어 엄마가 보내주신 택배였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예,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그 뒤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더니 편의점에서 이제 받고 픽업하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이용했더니 좀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예방법만 잘 이용하셔도 택배 도난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로 걸까요? 취업 사기입니다. 그렇죠. 취업 사기, 챈디 씨. 취업 사기는 대학생이나 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범죄 중 하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의 통장이나 신분증 그런 새 것들 사회에서 많이 쓰이지 않은 그런 새 통장이나 새삥의 신분증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 사회 초년부터 나의 그런 신분이나 통장 같은 것들이 안 좋은 범죄에 악용되어서 일이 막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달콤한 그런 유혹 같은 거죠. 막 해외 취업을 알선해준다. 좋은 자리를 구해준다. 이러면서 고액을 요구한 후에 잠적을 하기도 하고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위장 기업에서 채용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채용 사이트에는 이렇게 뭐 삐까번쩍한 일을 한다 이렇게 올려놓고 막상 취업이 돼서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일을 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신고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그 사회초년생분들 아니면 취업이 간절하신 분들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는 범죄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취업이 됐다가 안 되면 더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예방하는 방법은 저희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듣고 저희가 예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챈지 씨, 그 취업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정말 꼭 알고 싶어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요. 공식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증된 네, 기관들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던가 그리고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인 공고를 보고 구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외에 인별그램이라던가 이런 SNS에서 그냥 개인이 올리는 거. 아까 말했던 그런 야채 마켓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이 종종 올라오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너무 하는 일에 비해서 고액의 페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공고는 주의를 해야겠죠. 막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막 가끔씩 대기업이다. 대기업 뺨친다. 근데 일 구한다. 뭐 학력 필요 없고 뭐 필요 없고 경력 필요 없다. 근데 페이가 고페이예요. 이러면 한번 의심해 볼 맞아요. 만하죠. 정말.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내 스펙이 사실 그렇게 대기업에 취업할 만한 정도가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고액을 준다. 이러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 모집 공고도 무조건 의심해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사기, 범죄, 네. 예방법, 피해 사례 뭐 이런 것들에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세상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번호가 182예요. 182로 신고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고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학기가 시작돼서 아르바이트나 또 구직 활동하시는 우리 대학생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챈지 씨가 또 꼭 중요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좀 범죄, 사기 이런 좀 경각심 이런 주제에 대해서 했으면 다음 주제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안녕.